책 제목 쇼펜하우어를 이기는 매너 있는 토론법. 파리카페 출판사. 목차는 프롤로그와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프롤로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토론과 논쟁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궤변, 속임수, 개인 비방 등 38개의 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토론 방법을 그대로 실전에서 사용하다가는 이기기는커녕 토론을 망칠 수 있다. 토론에 성공하려면 쇼펜하우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의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토론 전반에 걸친 매너 있는 토론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토론과 논쟁은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사실이나 진리를 공유하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조화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토론과 논쟁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서로가 의견의 같음과 다름 및 그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여 어떤 이슈 해결의 접점을 찾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토론법에서는 이런 토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사실상 토론과 논쟁에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없다. 때로는 토론과 논쟁이 과열되면 설득과 인정 대신 궤변과 공격적인 언사, 개인 비방 등으로 누군가 주도권을 잡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모습은 아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와 토론 매너를 잠시 잊어버린 모습일 뿐이다. 논리적인 설득에 승복하는 것도 승패의 모습은 아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토론은 사실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공유하며 이슈 해결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책은 토론과 논쟁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진정한 토론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제시한다. 토론의 기본 원리부터 전문가 수준의 기법까지 이 책은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토론과 논쟁은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토론과 논쟁의 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진정한 소통의 세계로 들어가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책은 토론에 관한 모든 요소, 모든 국면을 다루었다. 그 범위는 토론 주제 선정, 패널 조사, 자료 수집과 분석, 토론 전략 계획 등 토론의 준비 과정부터 토론의 장에서 발언 기회와 발언 요령, 발언의 종류, 의제와 논점,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부터 감정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공격 및 수비적인 여러 가지 표현을 위한 기술, 증거 판단, 복장과 인사 등 토론 테이블 매너에까지 이른다. 토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에 지필 목적을 둔 토론의 정석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1장 패널 조사. 토론 전에 토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토론 참가자들의 성향과 과거 발언도 수집하고 분석하여 토론 전략과 발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토론 패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이 사전 조사를 많이 해두면 실제 토론에서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반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 패널의 성향 및 주장 파악. 패널들의 신원 및 성향을 파악하고 과거의 발언들을 조사하여 분석하면 각각의 입장과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패널의 학력, 전공, 경력, 직업 등 기본 조사는 물론이고 토론 주제와 관련된 그들의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인터뷰, 칼럼, 저서 등을 모두 수집해서 패널의 주요 신념과 주장을 분석한다. 또한 각 패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과거나 현재의 패널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예를 들어 특정 패널이 어떤 사회적 또는 정치적 논의에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면 그 입장에 대한 근거와 반박 논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패널의 논조와 논지를 예측하여 토론의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2.
효과적인 대응 준비. 지피지 기백전 불태란 손무의 명언처럼 패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논리를 사용하는지 사전에 조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 패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비 방안을 미리 세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패널 사전 조사는 토론 중에 효과적인 반박 등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인 패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보수당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보수 인사가 토론 패널로 나오면 현 보수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할 것이고, 여성 시민단체에 속한 인사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주장할 것이고, 그 주장의 이론적 바탕은 페미니즘일 것이라고 각각 예측하여 이에 따른 대응 논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논리와 대응책은 토론의 긴장을 완화하고 논쟁의 전개를 보다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한다. 3. 자신의 입장 강화. 상대방이나 다른 패널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더 강화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과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여 나의 입장과 주장을 정리해둔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패널들과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상대의 주장을 미리 고려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면 자신의 입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적 약점을 보완하고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점으로 토론 전에 패널들의 신원과 성향 및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은 토론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준비는 토론의 질을 높이고 청중에게 보다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제3장 발언의 종류. 1. 모두 발언. 모두 발언이란 토론을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토론 시작에서 모든 패널이 발언하는 것은 토론의 방향과 분위기를 설정하고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입장을 소개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토론의 주제와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참가자들 간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모두 발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모두 발언의 내용. 토론의 주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토론의 목적을 이해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모두 발언에서 각 패널이 자기소개를 짧게 하여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전문성이나 관련 경험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신뢰를 쌓고 각자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각 패널은 자신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의 시작점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 있지만 모두 발언에서 자신 있는 주제나 이슈를 거론하여 토론의 방향을 제안하거나 어떤 주제나 관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토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토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통해 토론의 시작에서 모두가 발언하여 토론의 방향과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자가 있는 경우 이미 설정된 주제에 따라 토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효과적인 모두 발언. 모두 발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발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길거나 모호한 발언은 토론의 시작부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발언하는 동안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모두 발언은 처음부터 토론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발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모두 발언은 토론의 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토론의 목적과 관련된 주제나 주장을 선택하여 발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두 발언은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토론의 목표나 중요한 논점을 강조하고 토론이 이어져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때때로 표정과 제스처로 짧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모두 발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면 토론의 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3첫인상으로서 모두 발언. 모두 발언은 패널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전달하는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 첫인상은 토론자의 신뢰성, 전문성, 친근감 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청중의 호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과적인 모두 발언을 통해 청중의 호감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모두 발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태도로 발언하면 청중에게 토론자의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한 믿음을 준다. 그리고 발언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발언은 청중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즉, 언어와 어조는 상황과 청중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평온하고 친근한 어조로 발언을 전달하면 청중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패널에게 반박하는 상황에서는 확고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친근하고 호감을 주는 태도와 발언은 청중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그리고 발언에 흥미로운 이야기나 사실을 포함하면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면 좋다. 이러한 요소들은 발언을 더욱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모두 발언을 준비하면 청중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토론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4. 모두 발언의 예측 가능성. 모두 발언에서는 토론의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나 논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토론의 주요 토막을 미리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는 패널과 청중이 토론의 방향을 예상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패널의 주장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힌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에 토론의 주제와 토론 방향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2.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토론의 주제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발언을 말한다. 이는 토론의 시작이나 중간에 주제를 제안하거나 변경할 때, 논의의 순서를 정할 때, 혹은 다음 발언 순서를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의사진행 발언은 토론의 흐름을 유지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모든 참여자가 토론의 진행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사진행 발언은 토론의 사회자, 토론 참여자들이 할 수 있다. 의사진행 발언은 주로 사회자가 패널들에게 토론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발언인데 종종 패널이 사회자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요구는 토론의 순서, 시간 관리, 질문의 방식, 추가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의사진행 발언은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발언이고 이는 토론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보충 발언. 보충 발언은 이미 토론된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덧붙이는 발언을 말한다. 이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관점이나 사실이 등장하거나 이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보충 발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때 보충 발언을 통해 추가 정보나 예시를 제공하여 듣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다. 또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주제나 관점이 나타났을 때 보충 발언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 토론 중에 특정 사실에 대한 의문이나 오해가 있을 때 보충 발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경우에도 보충 발언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보충 발언은 토론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은 토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토론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론에서 효과적인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1. 마무리 발언은 여운을 남기는 중요한 발언이므로 토론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토론 현장에서 토론 결과와 다른 패널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준비한 내용을 다소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의 흐름과 다른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그에 따라 발언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토론은 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언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무리 발언은 토론의 요지를 강조하고 결론을 정리하는 기회이다. 토론에서 논의된 자신의 주요 주장이나 논점, 결과를 요약하여 듣는 이들이 토론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컨대 토론의 주요 주제 및 논점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토론의 결론을 강조한다. 3. 마무리 발언은 토론의 요지를 강조하고 듣는 이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론의 결론이나 주요 메시지를 강조하여 듣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게 한다. 패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강력하게 확인하고 토론의 결과를 강조하여 듣는 이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재강조하여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토론의 목적이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토론에 참여한 다른 패널과 청중에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모든 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은 마무리 방법이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예의를 표하며 전체 토론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토론자의 기본 자세이다. 5. 향후 연구나 논의를 위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 이는 토론의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장려하고 참가자들이 향후에도 주제에 대해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로써 다음 토론에 대한 기대나 관심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우리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한다. 감사한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면 토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사장 의제에 관해서 1. 의제 설정. 의제란 토론에서 논하는 주제이고 의제 설정은 토론 주제를 결정하는 일이다. 토론 의제는 일반적으로 토론 주최 측이나 사회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의제 설정은 토론의 주제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제 설정은 토론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토론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주제가 설정되고 토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제들이 선정된다. 토론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토론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의제 설정은 토론의 진행 방식과 규칙에도 영향을 주며 토론의 효과적인 진행을 도와준다. 따라서 의제 설정은 토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토론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토론 패널들은 토론 주제와 세부 토론 의제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는다. 이것은 토론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패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주제와 세부 의제에 대한 사전 통보는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패널들이 토론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토론의 품질과 깊이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토론 패널들이 설정된 의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토론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의제 전이. 토론 중 의제가 다른 의제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토론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미리 준비된 의제들에 대해서만 토론하는데 토론 진행상 상황에 따라
주제나 의제가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더 중요한 의제가 제기되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또는 토론의 진행상 문제가 발생하여 토론 주제를 조정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러면 사회자나 주최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토론의 흐름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리 준비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의제로 전환될 경우 패널들은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패널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토론의 흐름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모든 참여자가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협력하여 토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제 전환. 토론 중에 패널 자신이 토의하고 싶은 의제를 전략적으로 거론하여 의제 전이를 꾀하는 경우도 있다. 의제 전이를 시도하는 패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제나 새로운 의제 설정은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패널 자신이 준비해 와서 자신 있는 의제로 의제를 전환해서 선점하는 것은 패널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패널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더 잘 표현하거나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의제로 전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새로운 의제나 조금 다른 의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주제를 선점하고 토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토론의 주제를 조절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때는 다른 패널들과의 상호 존중과 토론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의제를 선점하거나 전이시킬 때 다른 패널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토론의 목적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때는 그것이 토론의 효율성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4. 의제 일탈. 토론 중 패널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토론의 주제나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토론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토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다른 참가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낭비될 수 있다. 따라서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토론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토론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다. 패널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하면 사회자나 다른 참가자들이 의제를 다시 강조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제 변경 시 토론의 진행이 지연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 중에는 의제에 집중하고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참가자가 의제에 따라 발언하고 토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토론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 5장 논점에 관하여 1. 논점 회피. 토론 중 패널이 논점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회피 발언은 토론의 품질을 저하하고 신뢰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논점을 회피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가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 토론자가 논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공격적인 분위기로 전개되는 토론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피 발언이 나오면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정하여 토론의 진행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토론자는 회피 발언을 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회피 발언.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난처해진 토론자가 논점을 회피한다면 그 토론자 입장에선 최선의 방어책이 아닌가? 아니다. 논점을 회피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어책은 아니다. 토론자가 논점을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논점을 회피하는 행동은 토론자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 다른 토론자나 청중은 회피하는 토론자의 태도를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토론자의 주장이나 입장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만약 그 토론의 목적이 상대방을 납득시키거나 설득하는 것이라면 토론 중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토론이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토론이 의미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토론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구축된 강력한 주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토론자가 논점 회피를 최선의 방어책으로 여기기보다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노력을 통해 전체 토론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3. 논점 회피 방법. 논점을 회피하는 발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토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점 회피의 방법이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 일탈하는 것은 명백한 논점 회피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 중에 상대방이 그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의 주제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면 주제를 피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 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도 논점 회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토론자가 불명확한 답변을 하거나 다른 주제와 관련된 대답을 하는 것은 논점을 회피하는 것이다. 불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논점 회피 방법이다. 토론자가 의도적으로 불분명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논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명확한 질문을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논점 회피 방법으로 과도한 일반화의 방법도 있다. 논점을 회피하기 위해 토론자가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대신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논점 회피의 전략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토론자가 논점을 회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논점 회피는 일반적으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린다. 논리적인 주장과 직접적인 대답만이 토론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4. 동문서답. 동문서답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질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특정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문제나 주제에 대한 대답일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다. 동문서답은 종종 질문을 한 사람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으며 토론의 효율성과 질을 저할 수 있다.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교묘하게 대응하여 논란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논란이나 불이익을 피하고자 선택하는 전략일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논거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잘못 들었거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지만 이는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오해는 벗어날 수 있다. 위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이유는 특정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며 직면한 상황에서 최선으로 답변을 처리하기 위해 택한 전략일 수 있다. 5. 논점 일탈. 토론 중에 토론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논점에서 벗어나는 논점 일탈의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토론자가 특정 주제나 논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 때, 이 충분히 자신하지 않거나 불안할 때,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어려울 때 논점을 일탈하여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신의 미숙함을 감추거나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논점 일탈은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하거나 토론의 방향을 바꾸려는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토론자가 논점을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논점 일탈은 효과적인 토론을 방해할 수 있으며 토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토론자가 주제에 집중하고 논점을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상대 토론자가 논점을 일탈할 때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한 공격일 수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논리적 결함이나 실수를 드러내고 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다만
이런 비판은 적절한 토론 기조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토론의 목적과 상황, 참여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논점 일탈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면서 내게 유리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이나 공격은 토론의 분위기를 강압적이고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 비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방의 논점 일탈을 비판할 때는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와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의 목표는 토론의 질을 향상하고 공정한 토론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6. 논점 전환. 논점 전환은 주로 토론 사회자가 주도한다. 그런데 토론 중 토론자가 논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변경해서 패널들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토론 논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토론 중에 토론자가 논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변경하는 것은 전략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토론자는 특정 용어 사용이나 표현을 하여 논점을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나 표현은 특정 시각이나 해석을 강조하여 토론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자는 특정 주제나 관련성 있는 질문을 제기하여 토론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토론의 방향을 조정하고 토론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론자는 관련성 있는 사례나 예시를 제공하여 토론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나 예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이나 시각의 변화를 인식하여 토론의 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토론의 방향을 조정하고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논점 전환 전략은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토론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론자가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과 전략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7. 논점 확대. 토론에서 논쟁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논점을 더 확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토론 중에 논점을 확대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전략은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논점 확대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과적일 수 있다. 논점을 확대함으로써 토론자는 더 광범위한 시각이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토론의 심도를 높이고 토론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논점을 확대함으로써 토론자는 토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특정 주제나 관련된 주제를 확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다. 또한 논점을 확대함으로써 토론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고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토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토론자에게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반박을 고려하여 논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토론에서 논점을 확대하는 것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논점을 확대할 때 토론자가 원래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토론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주제나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상대 토론자들은 이러한 주제 일탈을 비판하여 토론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논점을 확대할 때 토론자가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논점이 아주 타당하거나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상대 토론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다. 한편 논점을 확대함으로써 토론이 다양한 주제로 분산될 수 있다. 이는 토론의 집중력을 약화하고 주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상대 토론자들은 이러한 주제 분산을 비판하여 토론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논점을 확대하는 것은 종종 토론 전략의 한 부분이다. 상대 토론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눈치채고 토론의 주요 목표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논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같이 논점을 확대하는 것은 토론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할 때 그 타당성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논점을 확대했다고 비판받을 경우 그 논점 확대를 합리화하고 방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비판을 받은 경우 자신이 확대한 논점이 주제와 관련이 있고 토론의 중요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확장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이 논점이 토론의 핵심 주제와 연관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확대 논점이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 결과,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자신의 논점이 토론의 진행을 개선하고 주제를 더욱 폭넓게 다루고 더욱 깊게 탐구하기 위해 제기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때 토론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나의 논점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편 비판을 받은 경우 대안적인 해결책이나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나의 논점이 토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의 논점이 토론의 다양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비판을 받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 대신 상대방의 비판을 철저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비판받을 때 나의 논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8. 논점 축소. 논점 확대와는 정반대로 논점을 축소하여 토론을 이끌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주제나 논쟁의 특정 측면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할 수 있다. 특정 주제나 논쟁의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토론이 더 명확하고 집중될 수 있다. 논점을 축소함으로써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패널 및 청중이 주제에 대한 핵심 이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부 토론 주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논점을 축소하면 이러한 복잡성을 감소시켜 토론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간결하고 명료한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논점을 축소하여 집중함으로써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토론에서 우세한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한편 논점을 축소하여 토론을 이끌어가면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논점이나 측면을 다루는 것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논점에 집중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점을 축소하는 전략은 토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특정 법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있다.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논점들이 있으므로 이 토론은 법안이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여 논점을 축소할 수 있다. 또는 논점을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국한할 수도 있다. 즉, 이 법안이 환경을 보호하거나 손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점 축소를 통해 법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토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토론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6장 팩트와 주장에 관해서 1. 팩트. 토론자는 토론에 앞서 토론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팩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팩트가 아니라면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 팩트의 수집, 출처, 전달.
토론자는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토론 주제에 관련된 팩트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토론에서는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팩트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논리적이고 타당한 토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팩트를 사용할 때는 출처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출처를 밝힘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른 토론자들이 팩트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 정보가 팩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를 참고하고 편향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토론자가 팩트를 사용할 때는 정확성과 명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팩트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토론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팩트를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팩트 공격에 대한 반격. 상대방이 주장하는 팩트를 내가 몰랐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반격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제시한 팩트의 출처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해당 팩트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정보나 팩트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리고 논쟁을 이어나갈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팩트와 상충할 경우 해당 주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팩트가 부적절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상대방의 팩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정보나 설명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팩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어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팩트를 기반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팩트를 무력화하거나 상쇄시킨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팩트가 내 주장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3팩트에 대한 무지와 인정. 상대방이 제시하는 팩트를 몰랐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은 토론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팩트를 몰랐다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노출하고 토론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을 훼손시키고 자신의 입장을 약화할 수 있다. 팩트를 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론 전략이 있다. 먼저, 팩트를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팩트를 모르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당 주장이 어떻게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팩트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정 팩트에 대해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관련된 팩트나 데이터를 찾아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토론의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토론이 팩트의 논쟁으로 치달지 않고 핵심 이슈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토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2. 용어 정의하기. 팩트이든 주장이든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종종 토론에서 문제가 된다. 토론은 종종 각 토론자가 서로 다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각자의 정의를 내려서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경쟁의 과정이다. 이러한 용어 정의하기 경쟁은 자주 토론의 핵심 부분이 되며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토론에서는 용어 정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토론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합의하는 것은 토론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다. 또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론이 오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토론의 결과가 일관성 없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각 토론자가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정의를 찾거나 혹은 명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토론이 가능해지며 의사소통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사태 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용어나 정의는 종종 토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입장,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광주 사태라고 정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는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또 비슷한 예로서 여순사건, 여순반란, 여순봉기, 여순항쟁 등과 같은 용어들도 역사적 관점과 정치적 입장,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선택이 다른 결과이다. 여순사건이라는 용어는 해당 사건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여순반란 또는 여순봉기라는 용어는 해당 사건을 일종의 혁명 또는 저항의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순항쟁이라는 용어는 해당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적 변화의 하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토론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토론에서는 각 토론자가 자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정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나 정의가 토론의 다양성을 높이고 각 주체의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쟁의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토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팩트와 주장. 팩트와 주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팩트는 검증 가능하고 확인된 사실을 나타내지만 주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나타낸다. 하지만 상대방의 팩트 주장을 단지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팩트로서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주장을 팩트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팩트 인정 여부는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며 팩트와 주장을 혼동할 수 있다.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팩트와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반박. 반박은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주장의 일부를 부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반박은 효과적인 토론 전략 중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람직한 반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박은 증거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인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할 수 있다. 반박은 명료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반박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태도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동요시키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따라서 반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면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반박을 할 수 있다. 5. 재반박. 상대방 토론자가 재반박하는 경우 그것은 토론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그런 재반박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반박 대응 방법. 먼저 재반박에 대한 대응은 객관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태도는 토론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재반박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재반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점을 부정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반박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때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를 더 강화해 상대방의 반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반박에 대한 대응은 항상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적대적으로 공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간다는 인상이 중요하다. 재반박에 대한 대응은 토론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따라서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타당한 재반박에 대한 대응. 상대방의 재반박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일 때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상대방의 재반박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그것은 항상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를 더 많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주장이나 논리적 해석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나 재반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반박이 온전히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추가적인 정보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재반박이 정말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공동 협력을 통해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다. 토론의 목적이 일방적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의 결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대방의 재반박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일 때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추측에 의한 주장이나 반박. 주장이나 반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토론이나 논쟁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추측에 의한 주장이나 반박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근거 없는 추측을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 토론에서 충분한 자료나 증거가 없더라도 추측에 의한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는가? 이에는 아래의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나 자료가 아니더라도 추측으로 보완할 만한 주장이나 반박이 필요할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추측에 의한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한다면 이를 주의 깊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추정하기로는과 같은 식으로 자신의 추측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추측이나 가설을 제시할 때도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해야 한다.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논쟁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이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능하다면 이러한 자료는 사전에 확보하여 토론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약하자면 토론에서 추측에 의한 주장이나 반박은 할 수 있지만 이를 할 때는 논리적인 추론과 함께 주의 깊게 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음에라도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태도는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7. 합리적 의심. 1. 합리적 의심의 의미.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는 여러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토론에서의 합리적 의심과 형법상의 합리적 의심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토론에서 합리적 의심은 주장이나 주장의 근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토론의 과정에서 타당성과 논리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논쟁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형법에서의 합리적 의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아주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토론에서의 합리적 의심은 주장이나 주장의 근거에 대한 논리적 검토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법상의 합리적 의심은 법정에서 증거의 충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두 개념은 각각의 맥락에서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은 법과 법률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합리적 의심의 포인트,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 몇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신뢰성을 가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 일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순되는 정보나 주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나 주장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정보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견해나 편향된 정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장이나 정보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보나 주장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도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보나 주장을 평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포인트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더욱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8. 정보 출처의 신뢰성. 상대 토론자가 제시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신뢰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판단 근거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실제로 연구나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조사된 정보인 경우 더욱 신뢰할 만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에 의해 정보가 조작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 합의된 규범과 표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활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규범과 표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평판과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과거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꾸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쌓은 경우 신뢰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들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전문성, 신뢰도, 독립성, 그리고 정보의 출처와 제시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7장 증거에 관해서 1. 증거. 토론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란 어떤 것들인가? 토론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관련된 연구, 조사 결과, 통계, 역사적 사실 등과 같이 실제로 기록된 정보나 숫자로 된 데이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주제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이나 견해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추론이나 논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일련의 논리적 추론을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련의 관련 사실이나 정보를 연결하여 특정 결론에 이르는 연역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주장을 지지하는 사례나 예시를 제시하여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타당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차이점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직접 증거란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장 자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시력이 나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직접 증거이다. 한편, 간접 증거란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주장을 지지하는 정보나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태양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하늘에서 일관되게 이동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증거는 토론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다. 직접 증거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여 타당성을 높이는 데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간접 증거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며 복잡한 주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증거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언론 기사의 증거력. 언론 기사는 여러 토론에서 종종 인용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 언론 기사는 주로 간접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기자가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자는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간접 증거로 간주한다. 언론 기사에서 사용되는 간접 증거는 다양하다. 이는 다른 인터뷰, 보도된 사건의 사실, 전문가의 의견, 공식 문서 및 보고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증거는 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 기자가 제시하는 정보는 일정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사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다.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언론 기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 토론자가 제시한 언론 기사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당 기사의 출처, 기사의 작성 방식, 그리고 보도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다. 이는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이다. 4. 증거의 신빙성. 증거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충돌할 경우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거의 출처를 확인하고 해당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출처가 신뢰할 만한 기관, 전문가, 혹은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당 주제나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다양한 출처를 비교하여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을 확인한다. 여러 출처에서 동일한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그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증거가 제시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검증한다. 사실 확인은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시된 증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내용의 일관성, 논리적 흐름, 결합한 정보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한다. 이상의 방법들을 조합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증거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고, 토론 과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와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5. 증거에 대한 판단. 법정에서 증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의하여 신빙성과 증명력을 법정화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그러면 토론에서 증거는 누구의 판단에 의존하는가? 토론에서 증거는 주로 토론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존한다. 토론에서는 법정과 같이 공식적인 증거 수집과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각 참가자는 제시된 증거를 자신의 판단과 논리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참가자는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활용한다. 증거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토론의 참가자들의 책임이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각 참가자가 자신의 판단과 논리에 따라 증거를 평가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토론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반론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논의하고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에서 증거는 모든 참가자의 판단과 논리에 의존하며 상호작용적인 토론 과정에서 검증된다. 토론에서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과 설득력은 궁극적으로 청중의 판단에 맡겨진다. 토론의 목적 중 하나는 청중을 설득하고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 참여자들은 청중의 관점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청중은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토론의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토론 참여자들은 청중의 관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청중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효과적인 토론은 청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며 따라서 청중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6. 조사기관의 공신력. 만약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 증거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이 발표는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신뢰성은 높게 평가된다.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은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과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관의 조사 결과는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토론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할 때도 그 신뢰성이 크게 인정받는다. 한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기관의 업적과 전문성, 조사 방법론의 타당성과 투명성, 조사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이해관계 등이 해당한다. 또한 조사 결과가 다른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었는지 여부도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토론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그 신뢰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다른 독립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장 표현 기술 1. 예시 방법. 예시는 토론에서 설명을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이나 주장을 현실적인 상황에 연결해주면 청중이나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는 것이므로 토론의 주장을 더 강화하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예시가 토론의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시가 주장을 부각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시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사용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양의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예시를 사용하면 주장이 희석되거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너무 적은 예시를 사용하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유 방법. 비유는 문학 작품이나 수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나 토론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 있게 설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토론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고 상대방이나 청중이 주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토론자는 설명, 주장, 반박 등을 할 때 비유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유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비유는 비슷한 특성이나 상황을 가진 두 가지 사물 또는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사적 장치이다. 즉, 비유는 두 가지 사물 또는 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하나를 다른 것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주로 마치 같은 것처럼, 비슷하게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이는 두 가지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예산 삭감이 마치 가게의 식단 비용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삭감하면 가족이 올바른 영양 섭취를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의 공교육 체제가 마치 고장난 차량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고장난 차를 고쳐야 안전하듯이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1. 효과적인 비유 방법.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비유는 주장이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맞는 비유를 선택해야 한다. 너무 과장된 비유나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진 비유는 부적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유는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미묘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비교할 두 가지 사물 또는 개념은 비슷한 특성이나 상황을 두고 있어야 한다. 주제나 대상에 관련된 현실성 있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이므로 간결하고 명확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복잡하거나 난해한 비유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와 비유가 강조하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널리 알려진 비유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청중이 주장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면 주장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비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유와 주장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비유가 주장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비유와 주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부적절한 비유. 비유는 복잡한 개념이나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며 듣는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비유를 사용할 때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비유의 목적과 효과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비유가 적절하고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적절하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적절한 비유의 예를 들어보자. 예시 1. K대학 범죄심리학과 L 교수가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 그루밍 범죄로 만들어진 불법 촬영물에 비유하며 일종의 공작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비유의 목적이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비유가 과장되거나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몰래 찍은 영상물이란 점만 빼고는 명품 가방 수수와 성폭력 그루밍 범죄 간의 유사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그루밍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성폭력 그루밍은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명백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성폭력 그루밍은 성적 착취와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이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성폭력 피해자 상황을 뇌물 의혹이 있는 선물을 받은 영부인의 상황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런 비유는 성폭력 피해 상황을 경시하고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비유는 상황을 과장하거나 오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많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른 비유를 찾아봤어야 했다. 예시. 이것은 민주당 대표가 제주 43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 힘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대응한 발언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짜 프레임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빈 라덴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유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모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을 9.11 테러리스트 빈 라덴과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시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유의 목적이 명확하고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비유는 강한 비판이 될 수 있는데 비유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풍자 기법. 풍자는 문학적인 장르로서 비판적인 우화나 풍자적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 정치, 문화 등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말한다. 풍자는 특정 주제나 대상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데 사용되는데 토론에서도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풍자 기법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풍자는 대화의 분위기를 손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토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하고 선하게 사용된 풍자는 토론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주거나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풍자의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과 대상을 잘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풍자는 토론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이것은 대상을 비판하거나 주제를 부각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예시 1. 다음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풍자한 예시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마치 쇼핑 목록을 쓰는 것과 같다. 재정을 관리하기보다는 예산을 쇼핑하듯이 마구잡이로 쓰고 있으니 다음 선거 때는 현명한 소비자로 변신해야 할 것 같다. 예시 2. 다음은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을 풍자한 예이다. 우리 정부는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잡초를 뽑는 것과 같다. 한숨 돌리면 다시 자라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자적인 표현은 주제를 부각하고 듣는 이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황과 대상을 존중하고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유머 사용. 유머는 토론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적절한 유머는 분위기를 완화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토론자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하게 하거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유머를 통해 토론자의 상대방을 더 쉽게 설득하거나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도 있다. 유머는 토론을 활기차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며 청중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유머를 사용함으로써 토론자들은 긴장을 풀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유머는 토론의 심각성을 상실시키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며 주제나 상황에 부적절한 유머는 토론의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상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경구 인용. 토론에서 경구, 격언, 명언, 잠언, 속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구들은 종종 깊은 지혜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짧고 강렬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토론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들은 토론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거나 토론 주제를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락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명언이나 속담은 듣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진부한 것보다는 약간 특이하고 희귀한 명언이나 경구를 인용하면 토론에서 더욱 독특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고전 철학자, 저명 정치인,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명언이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은 토론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들의 말은 종종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담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시 1. 말하는 사람의 지식은 그가 가진 것보다 그가 전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이 격언은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예시 2. 장애물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돌파하거나 뛰어넘어야 한다. 이 경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6. 도구 사용. 토론은 원칙적으로 말로 하지만 토론에서 간단한 도표, 그림, 차트, 그리고 시각적인 보조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인 자료는 말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한 개념이나 데이터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적인 자료는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면 토론의 내용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 그래픽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요소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는 대립하는 주장이나 관점을 명확하게 비교할 때 특히 유용한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토론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토론에서 간단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토론의 목적과 대상 청중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장 공격 및 방어 기술. 토론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기술은 다양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공격이 곧 방어가 되기도 하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방어가 공격이 되기도 한다. 토론에서 사용되는 공격과 수비의 전략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논거 반박. 논거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그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반박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상대방 논리의 약점이나 결함을 알아내고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을 제시하며 그의 입장의 타당성에 도전하는 논리적 이유와 대안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모든 관점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전체 토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개인 비방. 토론이나 논의 과정에서는 종종 감정이 과열되어 개인 비방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비방은 흔히 인신공격이라고도 말한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대신 그의 인격, 성향 혹은 개인적인 특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주장이나 논리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인신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나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사람에 대한 개인 비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책이나 주제에 집중하여 사실에 근거한 논쟁을 펼치는 것이 좋다. 1. 수비 전략.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받았을 때 수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한다. 공격적인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공격적 발언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반박을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고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한다. 전문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여 상대방의 비난에 대응한다. 침착함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격적인 발언에 빠지지 않고 대신 토론의 주제나 목적으로 다시 초점을 맞춘다. 상대방의 공격적 발언에 빠져들지 않고 토론의 핵심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지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사회적 지지를 확보한다. 함께 대응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 보살핌에 집중한다. 개인 비방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자기 존중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상대방의 공격적 발언에 휩쓸리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과 자기 존중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상과 같은 수비 전략을 통해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상황을 조절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되받아치기. 한편 상대방의 개인 비방 공격에 똑같이 개인 비방을 하는 것으로 되받아치는 전략은 어떤가? 상대방의 개인 비방에 대해 똑같이 개인 비방을 하는 되받아치기 전략은 토론에서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이러한 반응은 상황을 악화하고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공격적인 반응 대신 좋은 예를 보여주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칭찬이나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감정 대립을 완화하고자 노력한다. 즉,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나 해결책을 모색한다. 상대방과 협력하여 갈등 상황을 조절하고 토론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상과 같이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고 토론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공격적인 전략에 대해 침착하고 협력을 기대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정적 공격.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공격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이는 상대방의 판단력을 흔들거나 방어적 반응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감정적인 공격은 토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토론의 핵심 주제나 논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방해하고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일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자신이 불리할 때 상대방에게 감정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자극적인 언사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주의를 돌리고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하여 토론 중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비신사적인 태도이다. 감정적인 공격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될 수 있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격분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외모, 지난 경험 등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욕설이나 혐오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과장된 언어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감정적인 공격은 토론의 품질을 저하하고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토론에서는 감정적인 공격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하이퍼볼. 하이퍼볼은 과장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는 상대방의 결점이나 잘못된 주장을 부각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이퍼볼은 종종 유머나 풍자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상황을 가볍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치 토론에서 한 후보가 경쟁 상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나보다 더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원더우먼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이 경우 후보는 경쟁 상대를 비웃고 그의 주장을 과장하여 효과적으로 공격한다. 이러한 하이퍼볼은 토론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듣는 이의 주의를 끌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하이퍼볼을 사용할 때는 과도한 과장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피해야 한다.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분개할 수 있으며 이는 토론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이퍼볼을 사용할 때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어휘와 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적대적 질문. 적대적 질문은 질문의 형태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어려운 위치에 놓거나 방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다. 이는 질문 내부의 특정 가정이나 선입견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비판하는 데 사용되는 질문 기술이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대답할 때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적대적 질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질문이 상대방에게 특정 가정이나 선입견을 가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대답할 때 그 가정이나 선입견을 인정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질문 내부에 부당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대답할 때 그 전제를 수용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질문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대답을 억제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항상 실패하는 거야?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이미 실패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부정하거나 대답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적대적 질문은 토론이나 논쟁에서 사용될 때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종종 논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토론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6. 속임수. 속임수는 토론이나 논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잘못된 논리나 비논리적인 주장을 가리킨다. 속임수는 논리적으로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는 주장이나 추론을 나타내며 토론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해치는 요소이다. 이러한 속임수는 흔히 토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속임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원초적 논리 오류가 있는 속임수이다. 당신은 항상 운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근거로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개인적인 운이나 경험은 일반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는 속임수이다. 고양이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 내가 감기에 걸린다면 이 집에 거주하는 고양이 때문이다. 고양이의 시선과 감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는다.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의 전환에 오류가 있는 속임수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주제를 돌려서 논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토론의 주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실제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주목을 분산하는 행위레드 헤링이다. 속임수는 토론에서 주장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속임수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토론 전략의 핵심이다. 이상과 같은 공격적인 기술은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 공격이나 감정적인 공격은 토론의 분위기를 해치고 상대방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 말 자르고 끼어들기. 토론 중에는 때로 상대방 발언 중에 끼어들어 상대방의 발언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제기할 때 또는 발언이 반복되어 토론의 흐름을 방해할 때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 대한 공격이나 내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 전략으로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상대방이 발언하는 도중에 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것은 토론의 정례와 예의를 위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원활한 대화와 의견 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면서도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을 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상대방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거나 내게 불리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감정이나 급작스러운 반응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자르면 토론의 흐름과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주제 집중을 정중하게 요구하되 짧게 말한다. 죄송하지만 이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우리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토론 방향을 제안한다. 그 말씀은 흥미롭지만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끊을 때 예의를 지키면서도 토론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끼어들어 발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의 발언을 자르고 끼어들게 된 이유를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이나 공격적인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토론의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토론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상대방의 발언을 자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8. 왜곡.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토론의 공격 기술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과장하여 그들의 주장을 희석하거나 비웃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토론 중 한 토론자가 우리는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스를 탐구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상대방은 이를 왜곡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상대방은 우리가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에너지를 폐기하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경제가 붕괴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자신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토론에서의 왜곡이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의 주장을 희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기억 상실. 토론이나 논쟁 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나 사실에 대해 얼버무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은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 전략은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고 상황을 재조정하거나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일정한 규칙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토론의 상황이 이를 허용하는 규칙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론이 공정하고 진실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황이 더 분명해진 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말꼬리 잡기. 토론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일부 단어 사용이 적절치 못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를 지적하여 공격하는 말꼬리 잡기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단어나 용어의 사용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으며 마치 전체 주장이 부적절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상대방의 주장에 더욱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너무나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단어의 사용에 치우쳐서 자신의 전체 주장의 핵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공격적이거나 개인적인 공격은 토론의 분위기를 손상할 수 있으며 대화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말꼬리 잡기 방법은 토론에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11. 반사 전략. 상대방을 역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매우 간단한 전략은 반사 전략이다. 반사 전략은 상대방이 사용한 공격적인 용어, 예시, 비유 등 전략을 상대방에 대해
똑같이 반복하여 직접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격당한 상대 토론자가 똑같이 사용하여 원래 토론자에게 되돌려 역습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공격적인 전략을 역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 10장 토론 테이블 매너 1. 복장 매너.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들이 갖춰야 할 복장 매너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다. 패널들은 자신의 역할과 토론의 성격에 적합한 복장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토론에서는 일상 수준의 복장을 서로 비슷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식적인 토론이나 토론 대회에서는 정장 등 더욱 격식 있는 복장이 필요할 수 있다. 언제나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다. 옷, 손, 다리에 먼지나 얼룩이 없어야 하며 모발은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복장은 편안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격식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편안한 복장은 토론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너무 딱딱한 복장은 패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억제할 수 있다. 토론의 주제나 장소에 따라 복장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련 토론에서는 슈트나 정장이 적합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토론에서는 더욱 격식 없는 캐주얼한 복장이 수용될 수 있다. 너무 화려하거나 시선을 끌 수 있는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토론의 중심은 주제와 의견에 있어야 하며, 너무 눈에 띄는 복장은 토론의 몰두를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2. 토론 전후 인사. 토론 전후에 사회자나 다른 패널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은 매너를 지켜야 한다. 토론 참여자들의 눈을 맞춰가며 공손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소와 함께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물어주는 등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다. 대면 인사를 나눌 때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인사를 나눌 때 친근한 자세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어주고 손을 흔들거나 안부를 묻는 등 친근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전후에는 참여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공통의 관심사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토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상호 간의 관심과 이해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인사 대화 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한 대답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3. 악수 매너. 악수와 명함 교환은 비즈니스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는 토론 시 악수와 명함 교환 시 갖춰야 할 매너이다. 악수할 때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을 내민다. 악수할 때는 손을 편안하고 견고하게 잡아주되 너무 강하게 잡거나 너무 약하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짧고 단호한 악수가 적절하다. 너무 오랫동안 악수를 하거나 손을 흔들다 보면 부적절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악수 후에는 웃으며 상대방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주는 것이 좋다. 한편 명함 교환은 한 손으로 이루어지며 오른손으로 명함을 건네거나 받는다. 명함을 건네거나 받을 때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건네주거나 받는 것이 좋다. 건네주는 쪽은 명함을 상대방에게 바로 돌려주고 받는 쪽은 명함을 상대방에게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명함을 받을 때는 짧은 감사 인사를 건네주고 상대방의 명함을 잠시 읽은 후에 지갑에 넣거나 토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잘 놓아둔다. 그리고 받은 명함에는 짧은 메모나 대화 중 필요한 정보를 적어 놓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명함 교환 및 악수 매너를 지키면 토론 전부터 자신감을 유지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4. 테이블 매너. 토론 테이블에 착석할 때는 적절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토론 테이블에서의 매너에 관한 몇 가지 팁이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테이블과 자신의 몸 사이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한다. 양손은 테이블 위나 무릎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다만 손을 테이블 아래에 숨기는 것은 좋지 않다. 토론 테이블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끊지 않고 차례를 지키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때는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손하게 듣고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한다. 테이블 위에 물과 다과를 정리정돈을 하여 무리하게 많은 양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마시거나 먹을 때 소리를 최소화하고 주위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테이블 매너를 지킨다. 토론 중에는 전화나 메시지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한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화가 필요하다면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에서 공격적인 태도나 비난은 피하고 건설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에 집중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토론 테이블 매너를 지키면 토론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 5. 목소리와 제스처. 토론자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 톤과 제스처는 토론자의 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전체 토론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론자는 자신감 있고 명확한 목소리로 발언해야 한다. 음성이 흔들리거나 불안해 보이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 목소리는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은 적절한 볼륨으로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목소리의 억양과 강세를 활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토론의 중요한 부분이나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음성의 강세를 높일 수 있다. 토론자는 단조로운 어휘보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듣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발표를 다채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스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제스처를 써 발표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너무 과장된 제스처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와 강도로 제스처를 써야 한다. 이와 같이 좋은 토론자는 목소리 톤과 제스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듣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